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9월 28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레알 마드리드 라스팔마스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5승 1패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64%의 점유율과 20번의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3대1 스코어로 라이벌 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현재 레알의 경기력은 완벽하다고 볼 순 없는데 현재 보여주는 좋지 못한 경기력과 대조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때 어떻게든 승리를 얻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레알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부상자들의 복귀 소식은 없지만 가동할 수 있는 선수들 안에서 최대한 해답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상자 명단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시즌 초반 팀의 주축이었던 주드 벨링엄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는 두 노장 선수들 위주로 중원을 짰다가 상대의 동적인 움직임에 말리고 말았는데 라스팔마스는 지난 경기 상대인 아틀레티코에 비해서는 동적인 면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BBC 라인이 건재했던 때라 만나기만 하면 다득점을 기록하던 때의 상황과는 공격진 구성이 매우 다르나 일단 정적인 상대의 스타일 덕에 지난 경기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세골을 허용하는 양상은 적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원정팀인 라스팔마스는 5번의 시도 끝에 그라나다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레드카드로 인해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로 경기 막판 추가 시간에 극적인 골을 넣으며 1대0으로 승점 3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승격한 라스팔마스는 발렌시아, 지로나, 세비야를 상대로 모두 1대0 패배를 당하며 라리가에서 2무 3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부진한 최근 성적에도 불구하고 승점 3점을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팀의 분위기 반등에 값진 승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원정 경기로 떠나는데 지리적인 약점 때문에 매 원정 경기가 약점인 팀입니다. 물론 원정에서도 상당히 실점을 잘 억제하는 편으로 레알을 만났을 때에는 중원 장악을 고집하지 않고 500도 쓰는 등 나름대로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물론 공격력이 중원의 장악력 대비 매우 약하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라스팔마스의 수비력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리그 순위와는 대조적으로 실점 제어력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 골을 허용하던 두 골을 하용하던 패배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 실점팀인 동시에 최저득점인 라스팔마스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경기에서 득점이 이미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른 팀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라인을 올리는 일을 감행합니다. 특히 라리가 하위권 팀들은 승점이 동률일 때 다득점이 아니라 승자승을 우선하기 때문에 골득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승점을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라스팔마스는 그럴 만한 전력도 아니고 전술도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승부는 이미 굳혀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 경기는 라스팔마스의 부진한 원정 속 경기이기에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인터밀란 사스올로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리그 5전 전승으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최근 세리에에서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홈과 원정 경기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강한 모습으로 현재 리그 단 1실점만을 허용하고 있고 득점은 14득점으로 공수 균형이 완벽한 모습입니다. 티란과 라우타로의 투톱 공격력이 아주 매서운 모습이고 탄탄한 쓰리백의 기동성을 갖춘 양쪽 측면에서 승부를 내며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밀란은 사스올로에게 상당히 강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10경기 7승 2무 1패로 단 한 번의 패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스올로는 리그 2승 3패로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스올로는 최근 부진했던 2연패를 직전 경기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리를 챙기며 부진을 끊어냈습니다. 자이언트 킬링에 성공한 사스올로가 연이어 인테르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얻은 자신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로리엉트의 자신감 있는 대담한 플레이와 베르디의 안정적인 활약이 매우 돋보인 경기였고 특히 결정력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현재 리그 최고의 폼을 자랑하고 있는 인테르인데 단단한 허리의 코어를 가진 인터밀란을 상대로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처럼 공격 전개가 쉽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스올로가 만약 똑같이 인터밀란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대량 실점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 수비적으로 운영을 한다 해도 인테르의 탄탄한 뒷공간 침투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수올로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매우 열세인 상황이고 특히 직전 경기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다시 한번 강팀을 상대할 때는 곧바로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수올로는 지난 경기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냈고 전반전에 수중전까지 치렀습니다. 로리엉트의 스피드와 간헐적인 중거리 슛 시도에 유벤투스 수비진들이 강하게 흔들리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다만 유벤투스의 가티의 부진이 심각했기에 승리를 챙길 수 있었지만 이번 상대는 인터밀란이고 인터밀란의 수비를 흔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인테르의 세리에 A 내에서의 경기력은 어느 팀도 현재로서는 돌려세우기 힘들 정도로 강합니다. 사수올로가 지난 유벤투스전에서 승리한 요인 중 홈이점과 상대 유벤투스의 슈체츠니와 가티의 연이은 실책이 따른 승리였던 점을 감안해보면 인테르의 수비력을 뚫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나폴리 우디네세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리그 2승 2무 1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매우 부진을 겪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을 지켜낼 수 있었음에도 수비 김민재의 부진은 뚜렷했고 스팔레티 감독의 팀 컬러는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전진적인 팀의 스타일이 그래도 유지되기에는 어느 정도 상대팀들에게 파괴법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측면을 휘저었던 흐바차의 폼도 지난 시즌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선수들의 폼이 지난 시즌보다 거의 못하게 느껴지고 있고 지난 볼로냐 원정에서도 아무런 소득 없이 도론 점은 매우 답답한 현재의 나폴리입니다. 우디네세는 리그 3무 2패로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리그 승리가 없는 우디네세인데 현재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디네세입니다. 팀의 주축 선수들을 내주었는데 수비에서 우도지, 공격에서 베투를 내주고 그 결혼을 현재까지 채우지 못한 가운데 이번 시즌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긴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디네세가 자랑하던 끈질긴 승부욕도 올 시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홈에서 피오렌티나에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2대0 패해버린 경기에서는 우디네세의 문제점과 개선되지 못할 전력이 노출되는 경기였습니다. 또한 나폴리를 상대로는 최근 10경기 연속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무 8패로 매우 열세인 상황입니다. 다만 나폴리의 최근 경기 결과를 보면 분명히 작년보다 떨어진 팀인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디네세는 더 심각한 모습인데 특히 우디네세의 올 시즌 득점력은 최악입니다. 5경기에서 단 한 골만은 기록하고 있고 그 한 골을 넣은 경기마저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쉽게는 승리를 내주지 않으려 했던 우디네세였지만 득점이 없으니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우디네세가 나폴리와 저득점 경기 양상을 펼치든 다득점 경기 양상을 펼치든 어느 쪽으로 가도 유리한 상황이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나폴리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뉴캐슬 맨시티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은 리그 3승 3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주말 셰필드를 무려 8대0으로 누르며 부진했던 모습을 극복했습니다. 좋지 못했던 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승이었고 올 시즌 리그에서의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뉴캐슬이 모처럼 대승을 거두며 기세를 이어 리그 순위에서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중 리그컵 경기는 이런 자신감을 이어가기에 좋은데 하필이면 상대가 맨시티라는 어려운 난적이기에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맨시티는 현재 리그 6승으로 전승을 기록하며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로드의 퇴장으로 인해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습니다. 맨시티의 홈이었지만 10명에서 11명의 노팅엄을 상대하는데 체력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연승 무패를 자랑하며 리그에서의 압도적인 우세를 펼치고 있는 맨시티이기에 걱정이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는 맨시티가 체력적 이슈를 껴안고 있고 로드리까지 이번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맨시티 입장에서 매우 큰 타격일 것입니다. 올 시즌 리그 맞대결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둔 기록이 있는 맨시티인데 이 경기에서 4-2-3-1 형태로 나섰고 로드리가 중원에서 아주 큰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번 경기 로드리가 빠짐으로 중원에서의 전력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의 전력이 약해진 것은 뉴캐슬 입장에서 공격적인 형태로 움직이기에 조금 더 수월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이번 경기는 EFL컵 경기로 리그, FA컵과 달리 명분은 있지만 권위나 실질적인 이익 부분에서 떨어지는 대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트래블이나 더블 이야기를 할 때 리그컵을 포함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팀들에게는 우선순위에 절대 놓일 수 없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대회 조기에 탈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대회 8강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주전 선수들을 대부분 아끼며 탈락했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리그컵 우승을 못했다고 비난하는 팬들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트래블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이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이 이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맨체스터 시티보다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뉴캐슬의 스쿼드가 현재 맨체스터 시티보다 두텁고 지난 시즌도 17명의 선수를 주축으로 3개의 대회를 병행한 맨시티가 올 시즌도 양보다 질의 보강을 한 상황인데, 그에 반해 뉴캐슬은 일단 더블 스쿼드가 구성이 가능할 정도의 선수단을 구축하는 데 힘을 더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과감하게 돌릴 수 없겠지만, 벤치에서 시작하는 선수들에게 이번 경기에서 기회를 줌으로써 무리한 승부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로드리의 퇴장으로 인한 부재 속에 특별한 복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중원에서 힘이 떨어진 스쿼드가 가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플러스 핸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